여러분은 220칼로리 음식과 190칼로리짜리 음식이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특히 다이어트를 진행하고 계신다면 칼로리가 적은 쪽을 선택하실 겁니다. 여기서 방언이의 가짜 다이어트를 접하신 분들이라면 아니 영양소 구성 성분도 모르는데 어떻게 고르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저는 정말 뿌듯합니다. 정답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해답을 뽑아보자면요, 저는 칼로리는 상관없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정답은 없지만 오답은 있죠. 칼로리가 적어야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요. 그동안 저의 유튜브 채널, 블로그, 네이버 다이어트 카페는 실제 제 경험들을 위주로 가짜 다이어트가 설명되었습니다. 당분간은 저에게 영감을 주었던 살 안 찌는 체질 만들기 프로젝트의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명확함을 구축해준 책들과 석학들의 영양학적 자료들을 더 많이 가져와서 풍부함을 보태보겠습니다. 드디어 하비 다이아몬드에 대한 공식적인 첫 소개입니다. 저에게 정말 많은 영감을 주었죠. 이분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캘리포니아 의학원에서 영양학을 가르쳤고 건강과 다이어트를 주제로 오프라 윈프리 쇼도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가짜 다이어트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시작하게 된 불씨는 운동선수 친구의 살 안 찌는 체질에 대한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불씨를 더 크게 키워준, 기름이 되어준 그런 토대가 하비 다이아몬드나 다음에 소개해드리는 분들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위대한 이 책의 내용들을 영상에 한 번에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은 칼로리에 대한 내용과 인체 순환 주기를 간단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물론 하비 다이아몬드의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과 가짜 다이어트의 방법은 완전히 일치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미국이랑 한국이랑 식사 패턴이나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대부분은 적용 가능했고 제 운동 방식이나 다이어트 전반에 엄청난 효과를 가져다 주긴 했습니다. 칼로리 계산은 정말 바보짓일까? 하비 다이아몬드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당신이라면 브레이크가 터져서 덜덜거리는 낡은 벤츠를 타겠는가? 아니면 방금 나온 신차를 타겠는가? 참 재밌는 답이죠. 하나는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하나는 편의성을 제공해주네요. 칼로리도 똑같습니다. 칼로리의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영양분의 질이 중요한 거죠. 제가 가장 공감되는 글귀는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항상 칼로리의 계산이 우스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칼로리를 계산하는 야생동물을 보았는가? 그러니까 너무 많이 칼로리를 섭취해서 비만인 야생동물을 본 적이 있느냐? 나는 사람들에게 칼로리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양질의 음식에 대해 생각하라고 호소한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상남자라서 다소 호전적이거나 공격적인 말투도 있긴 합니다. 칼로리를 계산하는 사람들 중에 원하는 결과를 성취한 사람이 있냐? 이런 말도 하죠. 한국엔 있는데, 한국에 얼마나 독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거는 간과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전지전능한 신이 하루에 2500kcal를 맞춰서 식단을 짜고 저녁에 넘지 않았나 생각하는 인간을 보면 껄껄거릴 거라고 합니다. 어쨌든 대부분 맞는 말입니다. 제가 식단 관리를 따로 하지 않는 이유도 저도 양질의 음식을 잘 섭취해주면서 운동 습관까지 잘 형성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체지방이 잘 분해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거기에 더해서 건강이랑 활력까지 이 책의 내용을 일상생활에 잘 적용한다면 정말 여러 마리 토끼를 잡으실 수 있는 거예요. 간만에 인바디도 했는데 에휴, 근손실도 인정합니다. 이제는 폭식증 같은 게 아예 없어져서 많이 먹기도 힘드네요. 따라서 하비 다이아몬드는 칼로리 계산은 쓸데없는 것이고 인체 순환 주기를 잘 활용해서 먹는다면 다이어트도 성공하고 건강해지기까지 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체 순환 주기는 총 3가지 단계로 구성됩니다. 먼저 1주기는 배출 주기예요.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입니다. 사실 우리 몸의 에너지는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하비 다이아몬드는 특히 오전은 배출 주기라고 해서 간단하게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과일이나 과일 주스 말이죠. 저도 동의는 하는 바입니다. 다만 저는 생활 패턴이 보통은 낮에 헬스를 갈 수 있을 때가 많아서 아점으로 든든하게 한식을 먹죠. 과일은 자주 안 먹지만 저는 대신에 농장에서 농축으로 생산된 비타민을 먹어서 영양소 영양분은 과일보다 더 섭취한다고 확신합니다. 이 배출 주기를 잘 활용하면 우선 하루의 시작에서 독소가 사라지게 됩니다. 음식에 있는 부산물들이 만약에 몸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있다면 그게 다이어트 실패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주기는 섭취 주기입니다.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때는 그냥 정말 일반 식사 타임입니다. 여기서 최대한 많은 양질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음식들을 먹어줘야 합니다.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좀 직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냥 제 블로그에서 맛집 먹방 포스팅들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잖아요. 제가 무슨 음식들 먹나 보시면 그 중에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음식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다만 역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가공식품을 배제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진짜 이 하비 다이아몬드 아저씨 말씀에 공감을 너무 많이 하는데 이 책에도 이런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칼로리는 적지만 가공 과정에서 생명의 불씨가 꺼진 음식들을 드시겠습니까? 이제는 벗어나셔야죠. 진짜 차라리 칼로리가 조금 더 있더라도 원래 상태, 자연의 상태에 가장 가까운 최대한 요리된 위주의 신선한 음식을 드세요. 진짜 이 가공식품에 대한 얘기만큼은 가짜 다이어트랑 하비 다이아몬드 불변의 법칙이랑 100% 일치합니다. 자, 3주기는 동화주기입니다.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고요. 그냥 저녁 먹은 이후에 취침할 때까지입니다. 하비 다이아몬드는 장, 소화, 영양분이라는 부분들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것 같죠? 최대한 빨리 식사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음식이 위를 지나서 내장까지 최대한 빠르게 도착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는 한국인이잖아요. 야근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조차도 저녁 9시 넘어서 저녁 먹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역시 술을 줄이긴 해야죠. 제가 알코올 중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오후 4시에서 7시 사이에 식사 대용 쉐이크, 여기에 프로틴 한 숟갈 섞어서 먹고 그 아침에 먹었던 비타민, 이게 하루 2회짜리니까 이 쉐이크 먹을 때 비타민도 같이 먹어줍니다. 영양분을 이때 때려 박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몸에 에너지원을 충분히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미리 영양분이 꽉 차게 되면 폭식증 확률도 줄어들고 최대한 이 동화주기에 맞춰서 소화기관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배출주기에서 말씀드렸던 다이어트 성공의 선순환 구조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당분간은 이렇게 증명된 영양학적인 이야기들을 최대한 재밌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우리가 쉽게 그냥 간단하게 간결하게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설명들도 중간중간에 잘 풀어드릴게요. 따라서 오늘의 결론, 칼로리 계산 할 필요 없다. 쓸데없을 수 있다. 오히려 양질의 영양분을 먹는 방법을 체득하면 된다. 그 방법은 가짜 다이어트에 있다. 이상입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